인생의 승부에서 이긴다는 것.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결단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막상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길을 과감하게 택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용기를 잃고 우유부단해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가능성과 활력을 남몰래 소모하고 결국에는 크게 후회하게 될 때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의 승부란 꼭 세속적인 성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세운 바른 신념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유혹이나 두려움에 굴복하느냐의 문제에 가깝다. 실제로 일상에서 발휘되는 가장 위대한 영웅적 용기는 눈에 보이는 전쟁터나 역사의 길이 남을 결투가 아니다. 그것은 주변 환경과 관습 혹은 내면의 약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신적인 결단과 끈기이며 이기적 욕망이나 무책임함에 굴하지 않고 옳다고 믿는 길을 관철하는 의지다. 여기서는 여러 역사적 사례와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결단력과 용기 그리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웅적 용기는 일상에서 비롯된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의 대부분은 영웅적인 용기가 아니다. 어느 철학자가 남긴 이 말은 용기는 반드시 적진 한가운데에서 무운을 세우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한다. 정직함을 지키는 용기, 유혹을 물리치는 용기, 참된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처럼 일상에서 발휘되는 조용하지만 강한 결단이야말로 인간을 한 단계 성장시킨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용기를 내기보다는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며 물러서기 일쑤다. 그러나 역사에 남을 만한 용기만이 진짜 용기는 아니다. 내 주변에 보이는 부당함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 푼돈의 유혹에도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자세, 그리고 한결같이 성실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려 노력하는 힘 등이 모두 삶의 승부에서 중요하다. 16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인문주의자였던 토머스 모어는 왕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에 반대하다가 결국 처형을 당했다. 그의 아내는 감옥에 갇힌 남편에게 가족들이 함께 편안히 지낼 수 있는데 왜 그까진 문제로 헨리 8세에게 굴복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하지만 모어는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결심했다. 이는 고대나 중세의 겉보기 웅장한 전투보다 더 값진 용기다. 그의 아내가 끝내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딸 마가렛 로퍼는 아버지의 신념을 지지하며 결연히 그를 위로했다. 결국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용기는 수세기에 걸쳐 양심에 충실하기 위한 단호함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브루노, 라부아지에처럼 학문적 진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쓴 과학자들은 가톨릭 교회나 혁명정부의 박해에도 꿋꿋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들은 기회주의나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반대와 편협함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 결과 인류 지식에 결정적인 진보가 일어났다. 이 또한 눈부신 전쟁 영궁의 훈장 같은 것으로 보답받지 못했을지라도 후대가 더 큰 빛을 보게 해준 영웅적인 용기에 해당한다. 결단력과 용기는 동전의 양면. 인생에서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들은 언제나 용기를 요구한다. 특히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새로운 일에 뛰어들 때 우리는 무수한 장애물과 위심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누군가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탓하며 뒤로 물러서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정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과업을 책임지겠다고 선포한다. 용기 있는 이들은 때로 승산이 없는 전투를 마다하지 않는다. 탐험가 콜럼버스가 그랬고 반대파들의 끊임없이 시달렸던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이 그랬다. 그들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기보다 앞으로 나아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목표를 향해 스스로를 던졌다. 결국 이들의 행동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명과 자유의 많은 부분을 열어젖혔다. 결단은 단순히 큰 꿈을 좇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양심이 이건 아니다 라고 외칠 때 과감히 멈출 줄 아는 힘이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우유부단함에 빠져 수많은 기회를 잃고 결국에는 자존감까지 훼손될 수 있다. 하루하루가 해볼까 말까 라는 고민의 연속이라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발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시간이 흘러가 버린다. 그러므로 결단력이야말로 스스로의 인격을 세우고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고독과 역경이 주는 자양분.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통과 맞닥뜨린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바로 그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역량을 개화시켰다. 예컨대 구금, 추방, 박해 등 사회적 정치적 억압 아래에서 걸작을 남긴 사람이 적지 않다. 단테는 고향 피렌체에서 추방당해 떠돌면서도 자신의 사상을 담아낸 대작, 신곡을 완성했다. 그는 망명지에서 차라리 사죄하고 돌아오라 는 말도 들었지만 그제서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명예에 어긋난다며 거절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을 예술적 창작과 내면을 가꾸는 데 쏟아부은 그는
오늘날까지 인류가 사랑하는 문학작품을 남겼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유폐되어 있는 동안 성경 번역을 하고 독일 국민을 각성시킬 저작 활동에 힘썼다. 존 버녀는 감옥에서 천로역정이라는 영원한 명절을 남겼다. 이탈리아의 수도사 톰마소 campanel라는 장장 27년간 어두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태양의 도시를 완성했다. 이들은 강제된 고독 속에서도 정신의 샘을 깊이 파내려갔고 마침내 그 결실을 전 인류에게 남겼다. 다윈은 신체가 약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커다란 연구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음악가 핸델이나 모차르트, 슈베르트도 병약함과 가난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열과 창작의 활력으로 불후의 작품들을 내놓았다. 이처럼 핸디캡은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더욱 강한 의지를 부여했다. 일상에서의 도전이 진짜 인생을 만든다. 많은 사람이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현실에 안주한다. 그러나 지나친 안정은 곧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켜 결국에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다 는 마음가짐으로 매사에 임하면 비록 그 결과가 당장 빛나지 않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자신만의 결실을 맺게 된다. 독서나 강연, 이론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현실 사회에 몸을 던져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고 경험하는 것은 훨씬 더 크고 실질적인 깨달음을 가져다준다. 오만과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정열이 넘치는 젊은 시절이야말로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릴 적기다. 비록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혹은 실패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삶보다 훨씬 의미 있으며 배움도 크다. 콜럼버스 역시 수평선 넘어 신대륙의 존재를 믿고 몇 번이고 모반 위협을 받았지만 결코 돌아서지 않았다. 부드러움, 관대함, 그리고 진정한 용기. 용기 있는 사람은 결코 거칠거나 거만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참된 용기는 상대가 약자의 위치에 있을 때도 함부로 공격하지 않고 대범하고 여유롭게 상대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포함한다. 자신의 공을 부에게 양보했던 페어팩스 장군의 일화나 프랑스의 한 기술자가 발판이 무너지는 찰나의 아내와 아이가 있는 동료에게 생존 기회를 양보한 이야기는 용기와 인간다움이 결코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샤를 5세가 루터의 무덤을 해칠 것을 부하가 권유했을 때 그는 나는 죽은 자에게 채찍을 가하지 않는다 며 분노했다. 이는 상대를 존중하거나 최소한 인간으로서 대우할 줄 아는 마음이다. 결국 진정한 영웅적 정신은 승부에서 이기더라도 적국이나 타인을 깎아내리는 데 집착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도량이 큰 인간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는 위험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일부러 찾지도 않으며 자기 실력에 대한 믿음으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허세 부리지 않는다. 성공해도 우쭐대지 않고 실패해도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나락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 오히려 용기와 부드러움, 관대함이 어우러질 때 사람은 인생이라는 승부에서 온전한 품격을 지킨다. 재난은 모습을 바꾼 행복이 될 수도 있다. 삶에서 맞닥뜨리는 불행과 재난은 종종 가혹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기회가 된다. 괴테가 평생을 통해서 진정한 즐거움을 맛본 기간이 겨우 5주일이었다고 고백하거나 사라센의 압둘 라반 3세가 50년의 지세 중 불과 14일 만이 진정한 행복이었음을 자각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궁극적으로 인생의 행복은 성취 또는 재화의 총합이라기보다 내가 맞닥뜨린 시련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로 결정된다. 열악한 환경을 또 다른 가능성으로 바꾼 사례들은 우리가 재난과 불행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금 있는 곳에서 본분을 다한다는 것. 인생은 짧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지향하며 전력을 다하는 순간순간이 쌓여 나만의 역사를 만든다. 그 목표가 대단한 명예나 재물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비록 덧없는 듯 보여도 스스로 만족할 만한 내적 보람이 남는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나의 역할을 언제 어디서든 수행하려 한다. 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마주하는 것은 곧 내가 부여받은 삶을 가장 충만히 사는 길이다.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한다고 해서 더 고상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에 발을 딛고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며 직면한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할 때 비로소 인간은 내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된다. 인생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 내 마음가짐이 곧 삶의 색깔과 결을 정한다. 긍정적 태도를 갖춘 사람에게는 시련조차 의미 있는 배움이 되지만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작은 난관도 불행의 늪이 된다. 결국 어떤 세상을 살 것인지는 결국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다. 용기와 결단으로 지금 이 순간을 장악하라.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배경과 재능, 그리고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망설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그 상황을 인생의 승부처로 받아들이고 과감한 선택을 한다. 이것이 정말 옳은가?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답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감함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다. 토머스 모어나 단테처럼 신념을 위해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것, 콜럼버스처럼 수많은 반대와 위험에도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미지의 가능성을 향해 항해를 멈추지 않는 것. 루터 번연 campanell아처럼 강제된 고독 속에서도 내면을 고추 쓰고 사상을 완성해 나가는 것. 실명이나 질병을 극복하고 걸작을 남긴 예술가 학자들처럼 역경을 발판 삼아 더 높은 정신적 경지에 오르는 것. 이 모든 사례가 보여주듯 인생의 승부란 겉으로 드러나는 대단한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면의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타인의 비난이나 오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결단과 책임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승부에서 이긴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삶이라는 무대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언제 어디서든 진심과 열정으로 수행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빛나게 된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 가장 의미 있는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용기를 내자.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자.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 보자. 그것이 곧 인생의 승부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길이다.